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혜린입니다. 어제 종일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 아침 기온은 18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국지적으로 비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 강원도 선대위 최혁진 대변인 연결해서 앞으로의 당 운영과 관련된 계획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어울교육관이 원주인물 김금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금원 팝업 북키트를 보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내달 7일 원주에서 중년과 노년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의상 모델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어르신들의 한복 패션쇼를 관람할 수 있는 이색 행사 준비 소식 들어봅니다. 6월 1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첨단산업국, 경제진흥국, 일자리국 등 경제 분야 관련 부서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평화지역발전본부도 폐지, 특별자치도 전담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업무 보고에서 경제 분야가 너무 세분화돼서 기업인 등에게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각 실국 산하기관 간의 업무 중복 여부, 유사 출자 출연기관 간의 코업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진단과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인수위가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차기 도정 조직 개편에서 부서 통폐합 등 일부 손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72건으로 5년 새 2배 증가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 중 가해자가 검거된 건수는 지난해 68건으로 검거율은 25%에 달했습니다. 2020년 검거율과 비교하면 지난해 8.6%포인트 증가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노인학대 범죄의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노노학대인 배우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자녀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이 관내 60세 이상 의료 취약계층 300명을 대상으로 오늘까지 대한결핵협회 강원지부와 연계해 관내 보건기관과 마을회관 등 10개소에서 무료 결핵 이동검진을 진행합니다. 이번 검진에서는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객담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어르신들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죠.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 역시 책임 공방과 내부 격화로 선거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 강원도 선대위 최혁진 대변인 연결해서 이번 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과 앞으로 도 운영과 관련된 계획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변인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원주시장 후보로 나오셨으나 안타깝게도 경선 과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셨는데 네, 정치 신인으로서의 지역 정치에 처음 도전한 소감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요번에 경선 참여했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일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온 지 한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시간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 네. 대통령 선거가 또 중간에 끼어서 제가 전국의 대통령 선거 지원을 또 담당하다 보니까 재선거에 집중하기도 좀 쉽지 않았고 또 코로나 국면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좀 어려웠죠. 아무래도 경선이라는 거는 당내 조직 기반이 센 사람이 좀 이길 수 있는 구도인데 10여 년 준비한 분들도 있고 하신데 저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도 좀 보았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신인이 지역 정치에 진입하기에는 과도하게 높은 장벽들이 좀 있구나. 사실 경선 과정에 정치 신인은 조직 기반이 좀 약하니까 누가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미래 비전과 실행력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당원 조직이 많고 아는 사람 많은 사람이 이기는 구조가 돼 있으면 사실은 정치 신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대선을 좀 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야당의 입장에 서버리게 된 저희 민주당이 좀 이기려고 하면 정치 변화나 혁신,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서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힘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미비하게 되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좀 동력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정치 신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의 활력을 좀 불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과제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게 된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사실 대변인님께서는 원주 의료생협 네네. 전무 그리고 발금센협 이사를 거쳐서 40대 초반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그리고 40대 후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오셨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급격한 정치 지형 변화 겪은 바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정치 생활에 어떤 비전과 각오를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 그동안 이제 제가 걸어온 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지역을 잘 살릴 거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원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죠. 지금은 설립 20주년이 오래되는데, 설립했던 배경도 이제 원주가 살만한 도시, 떠나지 않는 도시, 또 찾아오는 도시가 되려면 보건의료 환경이 아주 튼튼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했던 거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이란 공공기관에 아주 뭐 40대 초년의 본부장을 하게 된 것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경제 기반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청와대 비서관 하면서도 사회적 경제도 사실은 로컬 경제 어떻게 살릴 거냐가 주 테마였고, 또 하나는 그 제가 담당했던 게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 그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지역에 기여하게 해서 지역을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거냐,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할 거냐였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불균형과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그 변화된 정치 지형도 내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좀 그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좀 힘이 센, 강력하고 또 탄력적인 지역 정치 구도를 만들어낼 거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많은 비서관들을 자치단체장으로 뭐 이렇게 일을 하게끔 했던 이유도 지방 정치가 강해야 지방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앙부처라는 건 아무래도 중앙 집중성이 강하고요. 수도권 집중이 너무 세니까 그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원주와 강원도 정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 기반 위에 좋은 리더십을 만들어서 정말 풀뿌리 생활 정치들을 실현할 거냐. 그걸 통해서 중앙 정치와 또 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정치의 힘을 만들어낼 거냐. 또 이런 자치단체 간의 전국적인 연대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보면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현 상황일 텐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그 도정만 보더라도 이제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하죠. 저는 이제 당내에는 전반적으로 좀 의기소침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뭐 당의 공식 평가가 나온 건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소회를 좀 담아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좌절하지 말자라는 게 의석수가 많다고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명감과 소명의식, 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뭐 강력한 의지와 역량 있는 의원 한 사람으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사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레타 툰베리 같은 나이 어린 소녀가 전 세계의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강원도 안에서 우리가 의석수는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제대로 좀 뒷바라지를 해서 우리 당선된 의원들이 도정 안에서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서 민의를 대변하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뭐 위기를 기회라는 말들도 이렇게 주어지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긍정성의 정치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뭐 지금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집권했지만 한 2, 3년 지나면 실수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기대감도 줄어들게 될 거고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안이한 태도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네. 중요한 거는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일상의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문제들을 일상 속에서 정치 아젠다로 적극적으로 좀 만들고 시민들과 접촉하고 티파티처럼 여러 가지 관련 분야의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정당히 우리 민주당이 좀 만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치적 리더로 발굴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일들을 개인이 하게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도저히 정치 못하는 거죠. 저녁마다 나가서 사람 만나고 술 먹고 자기 기반 만들고 이러려면 정당이 필요 없게 되니까 네. 정당 정치를 다시 제대로 회복시켜야 되고 대선 참여자의 1,000만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 참여 안 했거든요. 그 얘기는 지방선거 참여해봤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의 반영이에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일상의 정치, 생활의 정치를 회복해서 좋은 정치인을 밀어서 좋은 정당을 밀어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끝으로 이제 원주 시민분들께 전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원주 시민분들께는 참으로 송구합니다. 사실 그런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민주당이 민생정치 조금 더 잘할 것이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이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고요. 시민 참가형 생활정치 만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권한을 가지거나 기득권을 가지거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 바뀌는 경우를 참 보기 힘듭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비판과 쓴소리를 아낌없이 해주시고요. 기회를 요구하시고 기회가 열릴 때 적극 참여해 주셔서 함께 정치 변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강원도 선대위 최혁진 대변인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원주월교육관이 원주 출신 김금원의 이야기를 책으로 나누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팝업 키트북 만들어서 배부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어울교육관에서 원주 인물을 소개하는 조금 특별한 책을 만들었다고요.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어울교육관은 지난 2019년 개관했습니다. 원주에 살았던 선조들이 쌓은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 지혜와 정신을 이어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원주의 역사와 또 인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합니다.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원주 시민들이 원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는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원주월 교육관의 관계자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은 지식과 정보를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주의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원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돌아보고 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서 원주를 이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깊은 취지가 담겨 있었군요. 이 팝업 키트북의 주인공은 어떻게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원주 역사박물관은 원주의 역사 인물을 소개하는 도서를 꾸준히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현재 8권까지 발간이 완료됐습니다. 그 주인공 중에서 현대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살았기에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김금원으로 주인공이 선정이 됐는데요. 원주월 교육관 황혜진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월은 원주에 살면서 스스로 지역을 들여다볼 줄 알고 스스로 어디서 연이어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아는 힘, 그 원주를 아는 노력과 힘을 말합니다. 원주의 교육관은 선조들이 집단으로 축적된 지식과 정보가 기록과 흔적으로 남겨놓은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시설입니다.
원주가 요즘 문화도시로 부쩍 성장하고 있잖아요. 문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맞춰서 조선 후기 여성으로 1817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많은 시대였지만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살기 위해 도전을 시도한 인물로 학생들에게 김금원의 일생이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인물이라 선정했습니다. 네, 원주 어울박물관에서 주인공으로 꼽은 김금원이라는 인물 궁금해집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네, 김금원은 1817년 조선 후기에 원주에서 태어난 여성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많은 시대였지만 학문과 같은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도전을 시도한 인물인데요. 14살에는 남장을 하고 원주와 제천, 금강산과 설악산을 거쳐서 한양까지 여행을 갔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 자기 삶을 즐기기 위해서 도전한 김금원의 일생의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김금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여기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팝업북 키트북 어떻게 활용하는 책일까요? 네, 김금원 팝업 키트는 단순히 글자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지역의 인물을 글자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인물을 직접 만드는 재미까지 더해진 북키트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요. 2020년에 처음 만들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선생님들은 만드는 재미까지 있어서 학습 교재로 활용하기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주월 교육관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숲길 걷다가 들렸어요. 들려서 이제 시설이 있어서 들어와 봤는데 원주 인물에 대한 소개 이런 거 있고 뭐 쭉 근대 인물까지 현대 박경리 선생이나 또 운곡 선생까지 여러분이 계신데 좀 부족한 숲길 걷다가 뭐 바쁘지 않으면 좀 들려서 뭐 여기 좀 쉬기도 하고 둘러보면서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자도 있고 있네요. 자료들 좀 가져가 보시고 전시 공간 보시고 또 프로그램이 뭐 있는지 소개도 받아보면 앞으로 이용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원주 어울교육관을 방문하면 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원주월 교육관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 중인데요. 원주에 있는 숲길에서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숲길에서 만나는 원주 역사와 자랑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열교육관 주변에는 산과 숲이 많은데요. 숲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역사와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1박 2일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원주 어울교육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된다고 하니까요. 원주의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원주 어울교육관 소식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원주 어울교육관이라는 곳 저도 낯설었습니다. 덕분에 원주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달 7일 원주에서 중년과 노년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의상 모델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색소폰 연주와 전통 홀내 퍼레이드를 비롯한 식전 행사와 어르신들의 한복 패션쇼를 관람할 수 있는 이색 행사 준비 소식 들어봅니다. 국제모델협회 원주지사 박태복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주에서 어르신 한복 패션쇼가 개최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네. 열리는 행사인지 취지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UN 국제모델 총연합회 원주지회 박태복입니다. 네. 이 대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많은 남은 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델 생활, 연기 이런 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건 나만이 즐기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좀 교육을 시켜서 노년에 좀 자세 교정이라든가 즐거움 또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고 네. 또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함으로 해서 내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또 활력과 생기를 증진시키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굽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세 교정, 첫째는 자세 교정이고 또 이렇게 걸음을 좀 예쁘게 걸을 수 있으며 옷을 입어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어서 개최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배우와 실버 모델 등 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영화 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70의 나이에 다시 배움의 길에 들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현재는 국제모델협회 회장님이신데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라던가 또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저도 이제 그냥 가정주부로 젊어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이 모델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모델을 접하다 보니까 내 삶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지도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을 좀 키우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상지대학교에 그 미디어학과를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제가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딴 학과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80이 돼도 3살 먹은 애기한테 배운다는 말이 그쵸? 정말 실감이 나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이런 거 저런 거 포기할 게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이 배워서 우리도 지금 젊은 세대 못지않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배움의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중년 이상 어르신들의 한복 모델 패션쇼가 진행이 되는데 행사 일정과 진행 내용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내가 이제 원주에 내려와서 보니까 원주에는 그 주부 모델이나 시니어 모델들이 살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제 사비를 통해서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모델이 지금 원주에서는 저한테 속해 있는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발대회를 하는 거예요. 주부 선발대회, 실버 선발대회 이렇게 해서 그 원주에서도 이제 모델이 좀 몇십 명 있으면 이제 서울에 이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특히 또 한복, 전통 이런 거는 자꾸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나라 한복이라든가 전통 의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널리 알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홍보대사를 많이 뽑을 거예요. 그래서 홍보대사들은 이제 저랑 또 서울 본사랑 같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우리 한복, 김치, 이런 한복 예절 이런 걸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러 나가요, 외국으로. 그래서 이번에 선발대회를 해서 나와 같이 함께 그렇게 홍보도 다니고 또 멋지게 또 옷도 입어보고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큰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딸 친구들이 이제 우리 엄마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과감하게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부러워한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모델협회 원주지사 박태복 회장이었습니다. 6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